증시는 재미가 없고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금리는 내려갑니다. 예적금을 길게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럴 때는 따박따박 월급처럼 배당금 들어오는 ETF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다고 해요. ETF 1타 강사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수지 기자님은 이 초보자를 위한 ETF 전문 가이드북도 낸 적이 있잖아요. 네. 일단 ETF라는 게 이름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뭡니까? ETF는 이 영어 약자로 하면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예요. 그러니까 펀드인데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주식이랑 펀드의 중간 정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이랑 비교하면 주식은 이제 한 종목을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펀드니까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펀드랑 비교하면 우리가 원래 익숙한 펀드는 어디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가입하고, 그렇죠. 뭐 가입하면 하루나 뭐 이틀 뒤에 이제 그 가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 투자 방법을 따라할까봐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 영업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거 중국집 레시피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뭐 한 달 뒤나 이렇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ETF라는 거는 펀드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내가 그러니까 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이랑 펀드의 좀 중간 같은 느낌, 장점만 좀 모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보니까 ETF 관련 기사도 부쩍 늘었고 여기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수치를 짚어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ETF 시장 규모가 대략 한 16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2년 전만 해도 80조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로 굉장히 빠르게 몸집을 그러네요. 불렸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특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몸집이 불었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투자에 대해서 내가 직접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이 주식 계좌에서 직접 사는 거다 보니까 뭐 누구 추천받고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 창구 뭐 권유하고 이런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주식 계좌에서 직접 뭐 자산을 운용하겠다,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ETF로 좀 자금이 많이 몰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해외 주식 투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려면은 시차도 안 맞고 뭐 환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밤새야죠, 있는데, 이제. 그렇죠. 새벽에 이제 주식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이게 국내에 상장한 ETF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크게 이 코로나 이후에 특히 ETF에 관심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월배당 ETF라는 게 신문 광고에도 많고 맞아요. TV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월배당이라는 게 일단 달월이라고 생각하면 매월 배당이 들어오는구나, 좋은데 월배당 ETF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보통 ETF들도 배당을 주기는 줘요. 예를 들어 주식을 담고 있는 ETF면은 주식도 이제 배당을 주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통은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배당을 ETF에서 주게 되는데, 이거를 매월로 쪼갠 게 이 월배당 ETF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럼 배당을 더 자주 주니까 원래 분기에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에 뭐 예를 들어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하면은 그 분배금을 그러니까 배당으로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은 똑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1년에 120원이 나온다고 쳤을 때 뭐 분기에 한 번 하면 그거 4개로 나눠가지고 30원씩 주고 월배당이다 그러면 이제 12개로 나눠서 10원씩 주고, 그러니까 그 재원은 똑같은데 매월 나눠주고, 대신 뭐 매월 나눠주니까 뭐 나는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월급이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것보다 매달 들어오는 게 좋아, 뭐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 월에 필요한 자금 수요가 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안 그래도 엔비디아하고 코카콜라 어제 오늘 배당 들어왔죠, 여러분. 아주 정말 쥐꼬리만큼 주기는 하던데, 어쨌든 이런 배당들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미당족이요? 미당족은 뭐예요? 맞아요. 미당족이라는 말이 요새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건데 이것도 월배당 그러니까 내가 매달 꼬박꼬박 뭔가를 받고 싶어라는 수요가 많은데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매달 돈이 충분히 나올 만큼 배당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에 이 배당이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뭐 투자자들이 보는 거죠. 근데 미국에 특히 이 배당을 계속 늘리고 있는 기업들에서 앞으로도 배당을 좀 많이 줄 것 같은 기업들만 골라서 그거를 이제 거기서 나온 배당을 매월 받는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배당 성장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고 그래서 뭐 ETF마다 이렇게 뭐 미당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상품명을 따서 네. 뭐 솔에서 나온 거면 솔미당, 뭐 타이거에서 나온 거면 타미당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상품에 애칭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 그 미국 회사들이 배당 성향이 높고 좀 후하게 주니까 이런 것들 찾아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릴까요? 네. 6686님 ETF 오늘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ETF 하니까 친구가 초고배당이라고 하면서 커버드콜을 추천하더라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요건 뭔가요? 하셨네요. 맞아요. 사실 요새 이 월배당 상품 중에서 커버드콜 상품의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주식에 투자하면 사실은 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를 저도 들어서 뭐 간지럽게 받았습니다. 네, 뭐 투자 뭐 10,000원짜리 ETF를 샀는데 한 10원 정도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건 받은 건가 만 건가 약간 그러니까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월에 나오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월에 나오는 분배금을 좀 늘릴 수 있을까라고 운용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좀 나온 게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커버드콜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콜옵션을 매도해서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판다는 거는 미래의 아파트 값이 어떻든 간에 그 가격에 이제 그 분양권을 산 사람은 그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걸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아파트 값이 오르면 아파트 그냥 분양권 한 채 안 팔고 두 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뭐 그래도 당장 현금 분양권을 팔았으니까 당장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네? 뭐 이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아유 두 채 다 들고 있으면은 그거 더 손해가 컸을 텐데 해지가 되겠네요. 예, 그래도 한 채 팔아서 이거 분양권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건 괜찮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두 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 아파트 값이 상승할 때는 그게 좋은 건데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래에 오를 가능성은 포기하고 좀 미래의 수익을 덜 내더라도 당장 현금을 좀 손에 쥐어보자 이런 게 이제 커버드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식형 상품보다는 당장 줄 수 있는 분배금이 좀 많고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아마 고배당주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상승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기회비용을 돈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미래의 상승을 그냥 지금 나는 당장 현금을 좀 빼먹어 보겠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꿈과 희망을 돈으로 바꾸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십니다. 근데 월배당 ETF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요도 많고 월급처럼 매달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데 우리들 월배당 ETF가 좋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세상에 완벽하기만 한 그런 상품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월배당 ETF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단점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이 월배당 ETF가 굉장히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끈 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거 말고 제2의 월급.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식이 열심히 일해서 뿌듯하다. 부동산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 단체 생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이 수족들을 부리는 것처럼 이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제 월배당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월배당 ETF를 투자를 안 하거든요. ETF 전문가가 저는 월배당 ETF 안 합니다. 이거 네. 도발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이 월배당 ETF가 사실은 좋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근데 또 월배당 ETF가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한테 좋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없어서 지금 미래의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나는 지금 당장 현금 받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을 써야 되니까 현금이 나오는 뭐 아까 말씀하신 커버드콜 상품인데 이제 월배당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사람의 세계 주기에서 이 월급 받아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또 그 저축한 거를 투자로 굴리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자산을 불려야 되는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월배당을 받으면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딱 돈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어디다가 투자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내가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야 되는 분들이라면 굳이 월배당으로 미래의 어떤 상승폭을 포기하면서까지 현금을 지금 당장 받는 것보다는 난 그냥 월배당 안 받고 커버드콜 전략을 안 쓰고 그냥 주식이라든지 뭐 그냥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 미래에 더 상승 여력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본인이 자산을 적극적으로 굴려야 되는 분들이라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부럽다. 이게 굉장히 전향적인 사고인데 돈이 들어오면 저는 이거 홀랑 써버릴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 나수지 기자는 입금되면 이 돈 다시 어디다 투자한다지 이런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군요. 네, 그래야 빨리 은퇴할 수 있으니까요. 돈이 더 열심히 일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버드콜이라는 게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 이 상품의 구조나 수익성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요 약간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지금 원래 커버드콜이라는 데서 이 커버드콜 ETF에 프리미엄이다라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지금은 바뀌었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프리미엄을 넣었던 거는 아까 이 뭐 콜옵션을 판다, 분양권을 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분양권 팔아서 손에 쥔 돈이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운용사들은 커버드콜 ETF의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걸로 분배금을 드려요. 이런 건데 모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상품보다 프리미엄 상품이어서 뭔지 좋아 보여요. 괜히. 뭔가 좋아 보이고 또 배당도 매달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더 고급 상품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라라는 게 금융당국의 지도여서 그거를 빼고 뭐 타겟 커버드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렇죠.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안 됩니까? 한국말로? 이게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가 없게 해라라는 거다 보니까 그럼 어떤 전략을 쓰는 거야? 저희는 타겟 커버드콜인데요. 그럼 그거 써.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오해가 될까봐 타겟, 정확하게 어떤 걸 커버드 콜로 그 전략을 써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들을수록 약간 미국에 빠지는 것 같은 이름을 좀 쉽게 지으면 어떨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름이 또 하나 바뀐 부분이 있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원래 운용사들이 커버드콜 운용하면서 저희는 그러면은 이 배당을 한 1년에 5% 정도 주는 거를 목표로 할게요. 아니면 뭐 7% 정도 주는 거를 목표로 해서 운용할게요. 이런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타겟 커버드콜인데 원래는 상품명에 5%, 7% 뭐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5% 커버드 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5% 프리미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5%를 드리겠다라는 거는 목표인 건데 자칫 상품명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점들 때문에 숫자가 빠지고 프리미엄이 빠지고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타겟 커버드 콜 한다고 하는 건 그 수익률을 내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맞아요. 이런 뜻이죠. 5% 7% 맞춰드릴게요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시고 고령층이신 분들은 이게 상품명에서 일단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리츠 ETF라는 것도 있잖아요. 리츠도 어려운데 리츠 ETF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월배당 ETF에 아까 말씀드린 컨셉이 계속 사람들이 매월 뭔가를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매월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어떤 자산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 매달 월세를 받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ETF 상품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일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일 수가 있으면 거기서 매달 이 월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월세를 재원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펀드로 만든 게 이츠고 리츠고 그 리츠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게 ETF고 그 ETF에서 나오는 월세를 매달 쪼개서 준다라는 게 이제 리츠 월배당 ETF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이게 부동산에 결국은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내가 뭐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다 빚을 내서 사는 건데 이 빚을 내면 거기에 어차피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가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는 좀 리츠 ETF 특히 또 월에 매달 이렇게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월배당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상품들 그래서 최근에 관심들이 많다고 하는데 월배당 ETF 아까 우리가 매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 김은나님이 이런 질문도 주시네요. 저도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 위주로 넣다가 얼마 전부터 미국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으면 수익이 더 좋았을 텐데 하시지만 이 미국 ETF라고 완전 무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 원금 보장에서 뭐 주식형으로 돌아서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뭔가 굴러가야 되는 그쵸. 자금이잖아요. 그리고 퇴직했을 때 일단 돈이 더 많이 불어나 있으면 좋은데 이 원금 보장형 상품은 원금을 보장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은행 이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퇴직했을 때 퇴직했는데 충분한 돈이 없어.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물가를 이길 수가 없을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금 보장에서 이 주식형 상품, 뭐 미국 주식 뭐 이런 쪽으로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셨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식 시장은 길게 봤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그 와중에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언제 샀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출렁출렁 거리니까 그게 이제 뭐 숫자지만 연금이니까 어차피 못 찾으니까 그냥 계좌 안에서 숫자로 보는 거지만 그래도 내 돈이 왠지 삭제된 것 같은 그런 이 투자할 때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어서 이 퇴직연금에서 원리금 보장보다는 좀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는 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투자해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시구나. 우리 서현선님은 저도 리츠 ETF 1년 동안 투자했는데 수익률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임종택님은 미국 개별 리츠 종류 많고 저도 괜찮았습니다. 일반 주식보다 여러 가지로 괜찮았습니다. 이런 의견 주시는데 다만 시장의 상황은 항상 가변적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겠고. 네. 근데 배당을 받는다는 건 입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아마 반드시 세금이 있을 거예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배당 ETF 저는 안 해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세금은 안 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누가 갚아야 돼. 근데 네. 당장 내일 갚는 것보다 뭐 1년 뒤에 갚으라고 해주면 그 1년 동안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 투자도 하고 그걸로 좀 돈을 불리면 저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다 꼭 내야 되는데 빨리 내는 것보다는 늦게 내는 게 더 저한테는 유리하겠죠. 그 투자자 돈의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는 게 유리한데 이게 내 계좌로 입금이 되는 순간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에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떼고 그 나머지 현금을 받는 건데 만약에 그걸 안 받고 그 ETF 안에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 15.4% 세금을 안 떼고 ETF 안에서 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로 계속 투자가 돼서 그 세금 냈어야 되는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었을 텐데. 원금이 뚱뚱해지는 그런 상품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었을 텐데 네. 이거를 미리 현금을 받으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쭉 길게 합쳐보면 조금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월배당 ETF는 꼭 투자하기 전에 그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은 좋아요. 저도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기분은 좋은데 그럼 나 이거 월배당 ETF, 그러니까 월배당을 받아서 내가 뭘 하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돈인가? 근데 정말 필요하다면은 받는 게 좋죠. 근데 필요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다면은 차라리 이것보다는 그냥 투자로 계속 굴러가게 두는 게 좋았을 텐데 그냥 지금 기분 좋자고 이 현금으로 받아서 뭐 세금도 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을 좀 갉아먹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현금이 필요한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다면 월배당 상품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고 그게 아니다. 나는 길게 봐서 내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쪽으로 투자를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지금 현금이 당장 크게 필요하지 않아. 부럽다. 일단 부러운데 이런 것들 본인의 어떤 재무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수수료 얘기도 하시네요. 네. 박정근님, ETF의 보수가 다 다르잖아요. 보수는 매도 시에 계산을 합니까? 물어보시네요. 이게 이 매도할 때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하루하루 내 ETF 가격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수가 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3.65%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그거를 365로 나눠가지고 하루하루마다 약간씩 일별 계산. 네, ETF의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녹아 있다는 거 박정근님 답변이 되셨겠죠. 야, ETF 이 정도까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당장 매달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네. 분들에게 어떤 상품 딱 하나만 권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일반 주식형 ETF가 낫다. 일반 주식형 ETF. 그러니까 똑같이 나스닥이라면 네. 나스닥 커버드 콜로 된 월배당 이런 것보다는 네. 미래의 내 수익률이 더 중요한 분들은 그냥 나스닥 100 ETF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